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3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특성급에서는 초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들어서 인천이 출전하는 경주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계속해서 배당의 빈이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 경주 때도 정혜민과 타협이 아닌 팀 간 대결로 흘러가다 보니까 인천이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전일도 다리 상태가 무거웠었기 때문에 인천이 아닌 박병하의 선전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천이 박병하를 넘어서는데 힘이 겨웠습니다. 힘이 빠지다 보니까 김민균이 추임 나섰고 박병하를 상대로 또 박진영이 추입해 나가는 박진영의 선행을 박병하가 몰고 왔어야 되는데 박병하가 박진영 달고 타종부터 때리다 보니까 박진영이 박병하를 넘어섰고 또 인천을 상대로 김민균이 넘어서다 보니까 김민균, 박진영 동반 입상 거의 590배 가까운 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3경주도 정춘교가 최동현을 아예 내려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동현 낙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춘교는 또 마크를 놓쳤어요. 결국 이명현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후차권에서 배당이 만들어졌었고 14경주는 송경수의 시속이 원체 좋다 보니까 조용하니 마크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경주 금요경주 때도 정혜민이 김포팀과는 정면 대결 펼쳐 나갔었는데 전일도 김포팀하고는 정면 대결 펼쳐 나가다 보니까 조전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혜민이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기존은 동서울과 김포 만나면 강자들끼리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정혜민이 무슨 생각을 갖고 경주에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면 대결을 아예 초반부터 생각하고 경주년 펼쳐 나가다 보니까 김포팀 선수들이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다음 회차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강자들끼리 만나게 된다면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회차 정혜민이 김포팀 상대로 팀 간 대결에서 완전히 박살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만났을 때 과연 동서울과 김포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혜민 때문에 인천 고전했었고 전일도 점배당 공태민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팀 간 대결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팅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만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가자니 불안하고 또 정면 대결로 경주를 펼쳐 나가자니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는 고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팀 동서울과 김포팀의 팀 대결은 다소 좀 당분간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은 어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형환, 원신재, 정혜민, 노영균,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는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훈련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인천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달 들어서 인천이 출전했었던 경주 계속해서 배당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정혜민과 타협이 아닌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됐습니다. 정혜민 자체가 타협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인천 고전했었고 전일도 박병하 때문에 힘든 경주가 된다. 박병하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병하 활약에 나갔었던 박진영하고 인천 활약에 나갔었던 김민균이 투입하면서 590배 가까운 대박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인천 집중력 발휘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3일 연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전도 일요일 경주 때는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파업선수들 정현수하고 홍인철 있긴 합니다만 동강내고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곽현명, 김주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 동서울팀의 협공이 밀려나면서 고전했었고 전일도 정혜민이 동서움을 떨궈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인천 동서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데 경주 전개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이 때려주고 김주호가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고 곽현명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하죠. 1호 경주 때 곽현명이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대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 나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곽현명이 먼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이 몰고 가고 김주호가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배민구가 자리 양보하면서 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점수대가 있기 때문에 배민구가 인천을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천이 초반부터 뭐 배민구를 계속해서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요, 배민구가 마크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점수 배제하고 배민구가 욕심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인천의 뒷자리는 김주호가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곽현명하고 인천은 또 17기 동기 생입니다. 더군다나 2주 전 금주는 대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1호 경기 때 곽현명이 머리까지 쳤어요. 인천도 그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하고 2번 4번입니다. 2번 4번하고 2번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2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홍희철이 있긴 합니다만 인천이 철저하게 배제하고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2번 7번 4번 수도권 완승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현명이 버텨내지 못하거나 김주호가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인천하고 배민구도 궁합이 좋은 한 살 터울 친분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삼복선에서 배민구가 틈새 노릴 수 있다는 점, 6번의 D나 7번의 D나 4번의 D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동서울팀 정현민에게 팽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번하고 4번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주가 맞는 것 같아요. 27하고 24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7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현수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 홍희철이 몰고 가고, 인천이 저 곽현명 기다리려고 하다가 곽현명이 넘어서려고 하는데 또 못 넘어서면 인천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희철도 요즘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야 아무래도 홍희철이 넘어서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라든지 곽현명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연일도 죽 썼다고 인천 뺄 수 있는 편성은 아니죠. 편성 자체가 널널하기 때문에 인천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7기 동기생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조 중에서는 김조가 좀 더 나은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철, 이명현, 박병화가 파업이고, 전일 조용하니 손경수의 선행을 활이 나갔는데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2착도 아닌 3차권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도 못 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금일 집중력 활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조용한의 연대는 원신재가 있죠. 윤영구가 있고 김현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화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명현이 자리 잡고 이승철이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윤영구를 앞장 세우거나 원신재를 앞장 세워 나가면서 조영환이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가 힘을 쓰게 된다면 조영환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가 힘을 쓰면 이래저래 조영환이 쫓아는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취입은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으로 로선하시되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과 6번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명현이 때리면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번의 뒤를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6번을 먼저 복승까지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용한이 박병화를 상대로 좀 젖히게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박병화가 아무래도 습성상 타정부터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때리게 된다면 조용한이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먼저 윤형구를 사령해 나가면서 조용한이 넘어서게 된다면 박병화가 견제 밀려나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이 가게 되면 원신재가 가능하고, 원신재가 때렸을 때는 김연경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 시속 자체가 원체 좋기 때문에 조용한이 박병화를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단
투입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하고 6번,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은 기본인데 4번하고 3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 3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6번, 3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임명강 교전하면 원신제가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비팝 라인이죠. 6번, 2번, 7번도 3복승에선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도 그랬고 일요공주가 특성급은 뭐 대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도 조용한 빠질 가능성, 박병화 빠질 가능성, 두 선수 한 명이 빠지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비팝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지열이 대타 출전하고 있죠. 뭐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한 류지열입니다. 류지열 입장에서는 공태민, 동갑내기 친구 김형환,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김우겸, 팀 후배 노영균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영균이 힘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1초단 중반까지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우겸이 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류지열이 몰가서 김우겸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태민을 좀 더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공태민도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다 보니까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뭐 객관적 기량, 저력이랑 기량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류지열도 공태민을 배제하고 견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영균, 류지열, 공태민, 김우겸, 김형환수를 자리 잡게 된다면 노영균이 3차권까지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지열 입장에서는 6번과 연합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노영균이 특선에서 선행 때려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후배다가 수성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공태민을 더 의식해야 돼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겸이 노영균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우겸도 시속감이 괜찮죠. 4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하고 4입니다. 4,6하고 4의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6번 공태민 아무래도 승부욕 빨리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4번, 6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1번 노영균이 3차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4번, 6번, 1번, 3복 경주권이나 4번, 2번, 1번 정도는 3복승에서는 뭐 노영균의 선전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영균의 선전 가능성은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공태민과 김무겸의 전략적인 타협이 3복승에서는 중심이고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데 자칫 노영균, 류지열이 노영균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우겸이 때려서 버텨내는 공태민이 넘어서는 김형환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김포 완승 정도는 6번하고 2번이라든지 6번하고 7번 정도는 이변으로는 소액 한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류지열이 요즘 몸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핫해요. 공태민이 류지열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는 점, 안 된다는 점에서 4,6과 4의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6번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임채빈이 월등하죠.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박진영 전일 이변 만들고 결승까지 진출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혼자 싸워서 될 일은 아니에요. 뭐 임채빈이 동강내고 넘어설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과연 SS반에서 떨어졌었던 정혜민 연이틀 컨디션 그야말로 최상이었습니다. 김포팀을 박살을 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임채빈도 정혜민을 의식한 경주는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랑프리 때 정혜민 때문에 임채빈이 3차권으로 밀려나왔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랑프리 우승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정혜민을 적극적으로 의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초에 또 TV 출연에다가 결혼으로 인해서 잠시 좀 하락세였다가
11월 달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정혜민, 임채빈이 정혜민을 배제하고 견준영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판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배당이 더 좋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 배당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연익이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송경수죠. 연이트 시속감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수성팀에서 임채빈, 송경수하고 훈련하고 있고 임채빈은 수성팀에서 송경수는 수성팀에서 임채빈하고 훈련한다고 딱 한 조건을 놨어요. 두 선수가 91년생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송경수가 주도력 발에 나가고 임채빈이죠. 정혜민이 막혀 나갔을 때 송경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다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동솔이 아닌 수성팀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혜민 쪽으로 점배당 뚫려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만 송경수의 저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임채빈이 송경수의 시속감만 좋다면 정혜민 상대로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혜민이 연이틀 김포팀 상대로 좀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임채빈이 오히려 정혜민을 앞에다 두고 송경수를 챙겨 나가는 작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등급 심사 때 SS반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정혜민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번, 7번, 6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1번, 7번, 6번 3복권 주간 쪽에 우선 하시되 연이틀 최고의 시속 발에 나갔었던 송경수가 생각만큼 시속이 안 나온다면 1번, 6번, 2번 정재원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채빈이 김포팀을 완전히 떨궈낸다면 조준하고 송경수도 묶어서 3복승에선 노련을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자체가 딱히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6번, 7번, 3복권 주간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1번, 6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한데 1번, 7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분양가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